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 일본의 경제 성장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심지어 미국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른들 세대의 학창시절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가정집에는 코끼리 전기밥솥과 파나소닉 TV가 있어야 좀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히트작들이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요새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1979년 미국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는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통해 가전을 포함한 일본의 제조업을 칭송했고, 일본 경제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책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아성을 무너뜨린 일본 경제에 대한 감탄이 페이지마다 넘쳐났으며, 보겔 교수의 눈에 비친 일본은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이 중류층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잘 살고 잘 나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가전산업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었고, 반도체도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1980년대 일본은 주로 대형 컴퓨터용 고품질 D램을 생산하면서 한때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1989년 NEC, 히타치, 도시바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상위 3개사를 석권하고, 1990년에도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일본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난해 별세한 에즈라 보겔 교수는 동아시아의 정통한 경제학 박사라고 하는데요. 그의 저서나 인터뷰, 기고문 등을 보면 친일 성향에 가깝다 못해 일본을 찬양하는 듯 보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1대1이 안 된다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발가운 인물은 아니죠. 그나마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에즈라 보겔 교수마저 일본이 1990년대 버블 경제를 거쳐 장기 불황을 겪으며 하락세를 보이자 관심의 눈을 중국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보겔에게 속았다며 보겔의 칭찬에 들떠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기만 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모습이죠. 일본의 경제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20년, 이미 3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 후 한없이 내리막만 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 자동차, 가전, 반도체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미국, 중국 제품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가 합작 설립했던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2017년 도시바는 경영난의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으며, 2019년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던 기업들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지표는 2019년 1월 기준인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1989년 상위 20개사 중 14개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히타치,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전자 반도체 대기업들도 포진해 있었는데요. 그러나 30년 뒤인 2019년 순위에는 상위 20위 안에 일본 전자 반도체 기업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위의 변화는 일본의 전자 반도체 대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존재감이 없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참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인 1990년에 일본의 몰락을 예언한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모리시마 미치오라는 영국 런던의 경제대학 교수를 역임한 사람으로 경제성장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지녀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저서를 통해 2050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음은 여러 분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락의 이유로 경제의 구조보다는 엉망인 정치와 질 낮은 교육을 꼽았는데요. 일본은 자의식 과잉에 빠져 다른 나라들을 업신 여기는 태도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꼬집으며, 현재나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일본의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국민성도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시마 교수는 1923년생으로
일본의 변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겪고 공부한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는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도발적 타이틀의 이 기사를 기고문에 실었는데요.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근거로 들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2019년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자 1인당 GDP는 노동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 노동생산성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9%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새 역전됐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정식 초청국으로 참가했는데요. 공식적으로 G7 가입 제의를 받진 않았지만 한국의 G7 가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고 한국이 대신 들어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큰 관심을 끌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G7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가치가 없다. 한국 초대야 좋지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돌아가겠지. G7에서 상대해 줄 나라가 있기는 하나. 분명한 시험이지. 한국은 머리가 나쁜 나라라 단순히 초대를 선진국 진입의 명실공히 성공했다고 하겠지. G7은 경제력뿐 아니라 세계 기여도가 필요해서 한국 우물이다 등등 반론과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동안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파나소닉과 샤프는 2000년대 들어 일본 내 TV 제조 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미디어의 전환을 예견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그들은 TV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 봤고 타사보다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릴 거라 믿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예견도 시장성에 대한 조사도 없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도 투자도 없다 보니 LCD TV의 종주국에만 머무르는 일본은 대세를 파악하지 못해 점차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레드의 대형화에 실패하면서 올레드 TV에서는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는 모든 올레드 TV는 LG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TV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는 곳이 LG 디스플레이뿐이고 올레드 TV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게 LG전자여서 가능한 홍보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인들은 코스트코를 갔더니 샤브가 있던 자리에 이제 LG TV밖에 없더라. LG TV를 파는 가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방송에서 LG 올레드 TV를 소개하며 최신 기술에 신기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G, 삼성 등 한국 산업의 약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미 10년 전에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책을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전략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소장이 세계 제일 한국이라는 주제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이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삼성, LG,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에 의해 일본의 업체들이 패배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스토위츠는 또 한국인들은 미친듯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했다는 점을 성공의 요인의 하나로 꼽았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에만 특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해보지 못한 일에도 세계 수준급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한 덕분이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현재 그의 주장은 1인당 GDP, 국제신용평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이 누리던 영광은 전략과 판단 미스로 퇴색이 됐고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은 최고였지만 미래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K가전, K테크, K팝, K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으며 일본의 전철을 받지 않도록 교훈 삼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